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귀신연기를 가지고 상승 파동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종목의 끼, 그리고 여기 차트 안에서 이 차트 안에서 핵심 캔들은 요 캔들과 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캔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고, 요 캔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요 캔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어제 가르쳐드린 내용, 어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이런 캔들이 있을 때는 상승이 비교적 쉽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 때 이런 캔들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떤 것을 가르쳐 드릴 거냐면요. 기신전기가 이렇게 오늘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할 때 딱 시가를 찍을 때 제가 이때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하는 순간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4%. 비록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제가 말하고 나서 한 10초, 한 15초 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이유. 지금 말이 꼬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냐면, 물론 급등은 아니지만 어떻게 상승을 예측했냐면 어제 시간외에서 기신전기 시간의 그 단일가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외에서 이 종목이 첫 거래일 때 뭐 8%, 6% 이렇게 찍혔어요. 8%에서 한 7% 정도 찍혔던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기신전기를 혹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대응하라고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렸었는데, 시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에는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그냥 캔들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두 번째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나왔었냐면 2%까지 떨어졌어요. 2%. 8%였던 종목이 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딱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간에서 요 행동을 한 거예요. 요 행동.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를 어제 살짝 돌파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음은 여기죠. 다음까지의 거리가 여기 남았어요. 근데 여기를 물량을 소화시켜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다 보면 하락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그냥 그 상승률을 캔들로 따진 거예요. 먼저 8%가 나온 다음에 이 캔들로 여기에 대한 물량을 한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내려간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5시 한 40분부터 갑자기 시간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8% 정도, 8.28%였나? 한 7% 후반이었나? 그 정도에서 단일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으로 그려보면, 시간에는 9%가 상한가인데 파동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갔다가 눌렸고 재차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에 대한, 이 꼬리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시가를 찍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추가적인 상승. 재밌죠? 비록 오늘 이 종목이 서현이랑 덕성이 이렇게 파동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인 이 기신전기도 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서 추가적인 그 매물 소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동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물론 테마주라서 비슷하게 움직인 성향도 있어요. 하지만 서현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어제 시간에서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서현도 급등하다가 떨어지고 급등하다 떨어지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기신전기도 시간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기신전기가 딱 오늘 이 꼬리
6,970원 정도, 6,960원이라고 할게요. 6,950원이네요. 여기를 찌르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차트를 넓게 본 다음에 과거로 가서 봅시다. 어때요? 여기 대저항이 걸려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십니까? 얘가 여기까지 매물은 이렇게 파동을 그려주면서 파동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그려주면서 다 소화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대저항이 생겼죠. 대변곡점. 딱 이런 라인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그을 줄 아시죠? 이런 구간.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선 팔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반에선 이쯤 되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실제로 드렸어요. 저는 했던 말을 안 했던 말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방송에서 그분들 들어오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저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매도 관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매물이 있으면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그냥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매물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약한 매물 때는. 하지만 일봉 차트상 강한 이렇게 대변곡점이 보이면 이거는 맞고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죠. 정확하게.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돼야 될 구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차트는 올라가지 않아요. 만약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정리되지 않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급등하다 급락해요. 뚫었어도 그 뒤에 급락합니다. 여기를 해결하러 다시 와야 돼요. 이게 파동의 원리예요. 이런 건 아무도 잘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면 굉장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매도 관점에 있어서 매도 관점이 굉장히 힘들 텐데 매도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물 소화 가정하는 거 이번 영상에서 매물 소화의 과정이 있었고 대저항에서는 매도 관점이라는 것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신연기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파동에 대한 원리를 잠깐 가르쳐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